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때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며 수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머리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리 위치가 제대로 안 되면 영법을 배워도 영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수영 용어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용어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모멘텀 트랜스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선 내용 설명을 하고 뒤에 모멘텀 트랜스퍼의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수영에서 머리는 방향입니다. 꼭 방향을 잡고 수영을 하셔야 합니다. 정수리가 진행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수리에 고리가 달려있고 반대편 벽에서 줄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향이 틀어질 수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팔을 돌리고 발차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방향이 틀어지면 영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수리가 진행 방향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수정이 안 되셨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정수리 방향으로 수영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 뒤에 이야기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리 위치는 방향이 맞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위아래로 아주 약간 움직이는 범위 안에 머리를 고정하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맞는 상태에서 범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머리를 고정하면 수영을 어느 정도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수영을 잘하는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위를 인정하고 수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범위는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수영 속도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비트킥에 따라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 트랜스퍼에 따라 바뀝니다. 이 세 가지가 머리 위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제 머리 위치를 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하게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머리 위치는 신체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어서 앞을 보게 되면 몸은 수평으로 떠 있고 머리는 위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추가 접힙니다. 경추가 접히면 어깨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팔이 안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 유연성이 부족해서 팔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유연성 문제가 아닙니다. 경추가 접혀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할 때 팔이 안 올라가는 원인의 상당수는 유연성이 아니라 머리 위치입니다. 유연성 때문에 팔이 안 돌아간다고 말하는 수영 코치가 있다면 다른 선생님으로 바꾸시길 권장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보다 포기가 편합니다. 다른 선생님이랑 운동하셔야 해요. 습관은 안 고쳐집니다. 하이엘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엘보우의 시작은 팔꿈치가 아닙니다. 머리를 내리고 턱을 당기는 것부터입니다. 턱을 당겨서 경추가 펴져 있어야 어깨 가동 범위가 살아납니다. 그 상태에서 롤링도 커지고 팔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턱이 들려 있으면 롤링은 불가능하며 스트로크 반복 시 몸도 흔들리고 속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 위치는 저항과도 연결됩니다. 머리를 들면 저항이 생깁니다. 머리를 들면 스트로크가 중간에 끊깁니다. 그러면 DPS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머리 위치가 안정되면 DPS는 증가합니다. 같은 스트로크를 하고 같은 힘을 쓰는데 DPS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머리 위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흡 안 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호흡 안 할 때는 머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흡할 때 머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항이 생깁니다. DPS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쪽이 호흡 안 하는 쪽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혼자서도 수영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수영은 결국 저항을 줄이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 절대로 정면을 보고 수영하는 건 피하기실 바랍니다. 이제 머리 위치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시선입니다. 기본 위치는 수직 아래입니다. 속도가 올라가면 시선도 조금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도 대략 45도 정도입니다. 정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선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머리 위치는 정수리부터 이마까지 대략 3에서 4cm 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 범위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제 하체 때문입니다. 머리를 들면 하체가 내려갑니다. 머리를 내리면 하체가 올라갑니다. 사람 몸은 시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하체는 생각보다 크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들고 수영하면 하체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하체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 발을 더 강하게 차겠죠. 앞으로 가려고 킥을 차는 게 아니고 하체를 들어 올리려고 킥을 차게 되며 수영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유 때문에 범위 안에서 머리를 조금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모멘텀 트랜스퍼가 등장합니다. 모멘텀 트랜스퍼는 수영 공식 용어보다는 수영을 분석할 때 물리적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량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킥을 찰 때 마지막에 힘이 모이는 지점이나 푸시 동작에서 마지막에 물을 밀어주는 순간의 포인트를 말합니다. 발차기를 하면 어느 순간 운동량이 물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서 다리가 올라오게 되죠. 그 지점이 모멘텀 트랜스퍼 포인트입니다. 운동량 전달이 끝나면 다리는 다시 수평 자세로 회수됩니다. 결국 수영은 운동량 전달 효율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효율을 결정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좋은 타이밍은 강한 모멘텀 트랜스퍼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비트킥은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멘텀 트랜스퍼가 발생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머리 위치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멀리 왔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2비트와 6비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비트와 6비트는 같은 자유형 발차기가 아닙니다. 진폭이 다릅니다. 2비트는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6비트는 진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진폭이 다르면 모멘텀 트랜스퍼 위치도 달라집니다. 2비트는 상대적으로 얕은 위치에서 모멘텀 트랜스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체가 많이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저항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리 방향을 수면과 맞닿아 있는 지점, 시선을 수직과 같이 조금 아래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하체를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6비트는 다릅니다. 6비트는 진폭이 큽니다. 업킥 사용 비율도 높습니다. 허벅지 사용량도 많습니다. 모멘텀 트랜스퍼 위치도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하체를 어느 정도 눌러줘야 수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조금 더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머리를 들어서 앞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체 깊이를 만들기 위해 범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항보다 추진력이 더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리발이 같은 원리입니다. 오리발을 신으면 모멘텀 트랜스퍼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더 깊게 눌러서 차게 됩니다. 시선도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갑니다. 이미 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경우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치는 정해진 위치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수영 속도에 따라 바꾸는 겁니다. 비트킥에 따라 바꾸는 겁니다. 모멘텀 트랜스퍼 포인트에 따라 바꾸는 겁니다. 진폭이 커지면 시선은 조금 올라갑니다. 진폭이 작아지면 시선은 조금 내려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개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시선만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비트킥, 속도, 모멘텀 트랜스퍼. 머리 위치 범위는 이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치를 잘 쓰고 싶다면 머리를 움직이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 킥 타점 깊이에 맞춰서 시선을 움직여 보세요. 정수리는 항상 진행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수리가 흔들리는 순간 영법은 망가집니다. 그 상태에서 범위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수영이 편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갑자기 잘 나가는 느낌이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수영할 때의 머리 위치 범위입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면 쇼핀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자유형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배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영, 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머리 위치가
영법의 시작이고 수영의 방향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범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비트킥에 따라 달라지고 모멘텀 트랜스퍼에 따라 달라집니다. 끝으로 성인은 어린이와 수영을 배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기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불필요한 동작을 빼는 게 운동을 더 빠르게 배우는 방법입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종목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빼내다 보면 훨씬 쉽고 빠르게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